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자신의 대통령 기록관을 짓겠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완공이 목표고 총 17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연면적 1000평 정도 규모이고 그 부지 구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철학도 모르고 겸손함을 모르는 일종의 무지와 독선의 소치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런 어떤 자료를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관에는 전시관, 그러니까 기념관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계를 마음대로 하면 문재인에 관한 온갖 전시 공간이 다 마련이 되는 대통령 기념관과 자료 보관을 위한 기록관 두 개의 기능이 합쳐진 일종의 문재인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산에 있는 자신의 사저 근처에 이런 것을 지어서 일종의 문재인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단 이 단순한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문재인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에 여유 공간이 점차 부족해져서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가 또는 무슨 대통령이 쓰던 가구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이 부피가 나가는 이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창고가 이미 80% 넘게 찼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문서라든가 파일, 필름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부피가 작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서고는 아직도 절반 넘게 남아있지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고다 때문에 그런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증축을 하려면 예산이 1,5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게 낫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정부가 문재인에게 아부하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무지의 소치로 이런 것을 강행하거나 왜냐? 문재인이 얘기하는 무슨 이 가구나 선물 이런 부피가 큰 이런 기록물들은 일단 세종시 통합기록관에 있는 창고에 일단 보관을 해둔 다음에 퇴임 이후에 원래 이 기념관이나 이런 개별 기념시설을 짓는 것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고 지지자들의 모금을 합쳐서 짓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전부 다 그러했습니다. 미국도 그러합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들을 여러 개를 다 둘러봤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기념관, 미주리에 있는 트루만 기념관, 텍사스에 있는 조지 부시 기념관, 조지 W.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 기념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기념관, 제가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그의 지지자들이 모금을 통해서 기념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을 국가에 기부 체납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퇴임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임기 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성이 돼서 퇴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국민의 박수갈채 속에서 기념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 반문재인연합, 한국당을 포함한 또는 다른 정당을 포함을 해서 반문재인연합이 20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문재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탄핵 여부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더라도 국회는 일단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있지만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이런 반국가적 협정을, 선언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비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완전히 입법부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비준을 해버렸다는 것, 이것이 탄핵 소추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이른바 독일식의 자유민주 흡수 통일 정책, 이것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꼽아서 문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탄핵 소추를 당할지 모르는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기록관을 짓겠다고 저런 식으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이 좌파들은 이 좌파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아주 호화스럽게 규모가 크게 짓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념관조차 전부 다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 그리고 사후에 대부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 재단이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총 예산 380억 원짜리 국고 11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서울 종로구 원소동의 비원 근처죠.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하는 대규모 시설을 기공했습니다. 2021년 완공 목표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 이것뿐만 아닙니다. 봉화마을에는 2층짜리 노무현 기념관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사후 4년이 된 2013년에 목포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2013년. 퇴임 이듬해인 2004년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죠. 그런데 이듬해에 완공이 된 것 보면 저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대규모의 전시시설, 저것은 김대중 정권 내에 예산이 책정되고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완공은 노무현 정권 때 했지만 이 노무현만 보더라도, 그리고 김대중과 합쳐서 보면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기념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벌써 대규모 시설 대표적인 것만 뽑아도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제가 4번의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부, 대한민국의 은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다 할 기념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거처로 활용을 했던 종로에 있는 이화장 건물이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낡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이 나라의 근대화 경제 발전을 이룬 이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은 우여곡절 끝에 사후 33년이 돼서야 겨우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이 됐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 후보 때 1997년이죠. 자신이 집권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을 해서 이 좌파 세력들의 반대가 거세지니까 눈치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끌기, 규모 줄이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아예 박정희 기념사업회 측의 예산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8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니, 노무현의 대규모 시민센터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로 들어서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마포구 상암동, 서울의 외진 곳에 저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에게 충고합니다. 제발 좀 역사적인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철학을 좀 공부하십시오. 대통령 시간도 많은데 뭐 합니까? 과거 사례도 보고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도 보고 자신의 임기 중에 전시관, 기념관으로 동시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록관을 그저 정부 예산으로만 저런 식으로 짓겠다고. 도대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겸손함의 결이여, 염치를 모르는. 좀 공부하고 계획을 철회하고 퇴임 이후에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